오늘은 배드민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이라는 것은 네트를 가운데 두고 셔틀콕이라고 하죠. 셔틀콕을 라켓으로 주고받으며 경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배드민턴장, 경기장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진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배드민턴 경기장입니다. 네트는 없지만 이렇게 바닥에 경기장 모양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 약수터 근처에는 이런 경기장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남녀노소,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있건 적건 많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배드민턴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 이건 있어야 됩니다. 라켓, 셔틀콕입니다. 먼저 라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은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배드민턴 채라고 하죠. 아래 손잡이, 요거를 잡고 이 채, 머리 부분을 이용해서 셔틀콕을 치면 됩니다. 두 번째, 셔틀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셔틀콕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보면 둥근 코르크, 왼쪽 아래를 볼게요. 이런 코르크에 깃털 16개를 꽂아 만듭니다. 셔틀콕에 사용되는 이 깃털은 어떤 동물의 깃털을 사용할까요? 흰색인데 거위털을 사용합니다. 이 거위털 16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위 3마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각각 깃털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급 셔틀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한 3마리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무섭지만은 죽은 거위 깃털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위 깃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아서요. 셔틀콕이라는 단어의 뜻은 셔틀, 네트를 넘어서 양쪽을 오간다. 이렇게 양쪽을 오간다.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 학원 같은데 아니면 유치원 갈 때 셔틀버스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데려다 주잖아요. 그 셔틀, 그 다음에 콕이라는 것은 수탉의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셔틀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셔틀콕은 아주 가벼워요.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은 무게가 4에서 5g 정도입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안약 이 5개 되게 가볍잖아요. 이 5개가 7g이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것이 셔틀콕입니다. 셔틀콕은 깃털이 이제 자주 상하게 되니까 빨리빨리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셔틀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배드민턴 경기 방법은 인원에 따라서 좀 다른데 1대1 한 명과 한 명이 경기를 하면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단식 경기라고 부릅니다. 2대2는 복식 경기라고 부릅니다. 단식 남자끼리 하는 때도 있고 여자끼리만 하는 때도 있고 2대2는 남자 2명, 남자 2명, 여자 2명, 여자 2명 아니면 남자 1명, 여자 1명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2명이 팀을 이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식이냐 복식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기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건 이따가 설명할게요. 경기 진행을 어떻게 하냐? 네트형 경쟁에서는 선생님이 이 세트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었잖아요. 배드민턴은 3세트로 진행됩니다. 몇 세트를 먼저 이겨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3세트 중에 2세트를 먼저 이기면 승리합니다. 배드민턴은 한 세트가 21점입니다. 배구는 한 세트가 25점인데 배드민턴은 21점. 그런데 만약에 20대 20으로 동점, 1점 앞두고 동점이면은 이걸 어떤 상황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듀스 상황입니다. 이건 듀스 됐을 때는
연속해서 2점을 따내야 승리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계속 1점, 1점, 1점 이렇게 이기다가 29대 29까지 가면은 그냥 30점 먼저 된 팀이 승리하도록 합니다. 배드민턴 경기 순서 누가 먼저 시작할지 어떻게 정하냐면 동전 던지기로 정합니다. 그래서 동전 해당하는 그 앞면 뒷면에 나온 선수들은 누가 먼저 시작할지 아니면 내가 어디 코트 쓸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동네 배드민턴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초등학교 대회 배드민턴에서는 동전 던지기보다는 이 셔틀콕을 던집니다. 셔틀콕을 던져서 이 코르크 부분이 가리키는 팀이 먼저 서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이제 배드민턴 경기할 때는 동전 하지 말고 요거 셔틀콕을 이용해서 누가 먼저 서브를 할지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브는 셔틀콕을 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비스라고도 하죠. 네트형 게임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셔틀콕을 이제 서브를 할 때는 허리 아래에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셔틀콕을 치면은 허리 위에서 치면은 안 됩니다. 반드시 허리 아랫부분에서 셔틀콕을 쳐야 돼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몇 미터 아래에서 쳐야 된다 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허리 아래에서 친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실제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이용대 선수, 배드민턴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선수죠. 허리 아래에서 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서브는 항상 대각선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서브를 넣잖아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냐면 여기. 만약에 여기서 서브를 넣는다 하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넣어야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 대각선은 아주 쉬운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점수가 짝수일 때 코트 오른쪽에서 서브합니다. 0점일 때는 그냥 짝수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서브할 차례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여기로 서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내가 서브를 했는데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럼 몇 대 몇이죠? 1대 0이죠. 그때는 점수가 홀수잖아요? 그럼 이긴 사람 기준으로 내가 그럼 이제 다시 이동해요. 왼쪽에서 서브를 넣습니다. 이게 단식 1대1 경기일 때는 내가 처음에 오른쪽에서 서브 넣죠. 그 다음에 1대 0이 됐을 때 이제 왼쪽에서 서브 넣죠. 그럼 여기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복식일 때는 서로 왔다 갔다 거리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복식일 때 이 상대편 선수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기는 팀은 계속 오른쪽, 왼쪽, 내가 점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회에 나가지 않고 친구들이나 가족 이렇게 경기를 할 때는 그냥 대각선으로 가는 것만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구역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브 구역 지키는 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경기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 단식이랑 복식 1대1이냐 2대2냐에 따라서 경기장 사용하는 그 크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일단 1대1일 때 안 쓰는 부분이 어딘지 보세요. 여기 안 써요. 세로로 길게 끝까지 씁니다. 여기 이거는 안 쓰죠. 복식일 때는 두 명이잖아요.
그냥 다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죠? 단식일 때는 이렇게, 복식일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비교하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 구역. 아까 서브 구역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단식 경기일 때는 내가 여기에서 어디로 서브를 넣어야 되죠? 네, 대각선입니다. 대각선인데 이 구역 사이에 셔틀콕이 들어가야 내가 서브를 잘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 라인을 넘지 못하고 여기에 셔틀콕이 떨어졌다 이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1점 플러스입니다. 내가 여기 셔틀콕이 떨어졌다. 여기는 경기하는 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안 됩니다. 꼭 이 노란색 안에 셔틀콕이 들어가게 서브를 해야 됩니다. 복식은 어떨까요? 복식도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복식은 경기장 전체를 사용했는데 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까지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하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서브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같이 비교해 볼게요. 단식은 저 끝까지, 경기장 끝까지 가는 거고 복식은 끝까지 가면은 안 돼요. 옆으로 쭉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은 왼쪽 그림처럼 공원에 여러 군데 있고 약수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배드민턴 라인이 여러분이 보일 거예요. 근데 국제 경기나 이제 정식 경기에서는 실내 경기장에서만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셔틀콕을 들고 나가서 경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알 거예요. 바깥에서 하게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셔틀콕이 막 휘청휘청거리고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스포츠입니다. 랠리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랠리는 한 번 이상으로 연속으로 셔틀콕을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쉬운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한다. 그러면 아, 이건 랠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왔다 갔다 랠리다. 이 왔다 갔다가 축축축축 잘 됐을 때 랠리가 좀 잘 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보는 사람은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사람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죠. 왔다 갔다 축축축 이거 하는 거는 랠리라고 합니다. 스매시. 여러분 등짝 스매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스매시라는 것은 확 때리는 거를 말해요. 배드민턴에서 공격 기술. 높이 날아오는 이렇게 셔틀콕이 이렇게 높이 날아오면은 이것을 탁 이렇게 상대 코트 바닥에 강하게 떨어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배구의 꼭 스파이크 비슷한 느낌인데 스매시. 선생님은 그 등짝 스매싱을 기억하면은 조금 칠 때도 그렇고 기억할 때도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배드민턴에서 점수를 얻을까요? 상대방이 이런 실수를 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셔틀콕을 치지 못했을 때, 그래서 바닥에 툭 떨어졌을 때 내가 점수를 얻어요. 또 상대방이 친 셔틀콕이 네트에 걸려서 못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점수 얻거나 코트 바깥에 떨어졌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단식 경기를 하고 있는데 셔틀콕이 슉 날라왔는데 여기 떨어졌어요. 셔틀콕이. 그럼 내가 칠 필요도 없죠. 이거는 상대방이 실수했으니까 내가 점수를 얻습니다. 반대로 이제 복식 경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턱 했는데 또 아웃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이런 실수를 하면 내가 점수를 얻습니다. 라켓이 네트에 탁 닿았을 때도 상대 실수가 내 점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셔틀콕을 2번 이상 쳤을 때, 그때도 내 점수가 올라갑니다. 상대방이 서브를 실패했어요. 이상한 데로 보내거나 아니면 네트를 못 넘었어요. 그러면 또 내가 점수를 얻습니다. 점수를 얻는 것도 동시에 내가 서브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서브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됩니다. 배드민턴은 학교에서 꽤 많이 하는 운동입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도 하고 토요 배드민턴 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관도 있고 네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라켓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배드민턴을 접하는 친구들은 경기를 바로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서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패드민턴이란 것도 있습니다. 탁구랑 배드민턴을 합친 건데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탁구채처럼 라켓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공은 탁구공이 아니라 배드민턴 셔틀콕을 이용해서 배드민턴 형식으로 주고받는 그런 패드민턴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2명만 있으면 나랑 내 친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연습해보면 부모님들 아마 배드민턴 다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주말에 좀 연습을 해보면서 실력을 익히면 여러분이 금방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연습해보길 바래요.